안녕하세요. 인지훈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뉴만 무릎 관절학 강의 첫 번째입니다. 무릎 관절학 강의 내용은 첫 번째 일반적인 해부학과 정렬의 고려사항, 그다음에 관절 주머니와 보강인대, 그다음에 윤활막과 윤활 주머니, 그리고 지방 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래서 넙다리 몸통의 기울기. 그래서 넙다리 뼈 몸통은 무릎 관절 쪽으로 내려갈 때 약간의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125도의 각도를 보이죠. 그래서 사선 방향은 몸쪽 넙다리 뼈에서 보이는 125도의 자연스러운 경사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무릎 가쪽면의 각도에 대해서 몸쪽 정강뼈의 관절면은 수평으로 향하기 때문에 무릎 가쪽면은 약 170도에서 175도의 각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마면 내에서 정상적인 정렬을 굽이무릎이라고 하고 가쪽 각도가 170도 이하일 때 과도한 박구비무릎이라고 합니다. 또는 충돌무릎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박구비무릎, 그다음에 가쪽 각도가 180도 이상일 때 안구비무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 모양 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180도 이상 보이는 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무릎입니다. 그래서 엉덩관절의 세로 또는 수직 돌림축. 그래서 엉덩관절의 세로 또는 수직 돌림축은 넙다리뼈 머리에서 무릎관절 중심으로 연결하는 선입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연결한 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점선을 보이죠? 중심선. 그래서 그림에서 설명한 것 같이 세로축은 무릎 관절을 통과하여 발목과 발까지 아래쪽으로 연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로축은 전체 다리의 중요 관절들에 일어나는 수평면에서의 움직임을 격각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예를 들어 체중지지 위치에서 엉덩관절에 있는 수평면의 돌림 운동들은 원쪽에 있는 발까지 전체적으로 걸친 무릎에 자세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로 발의 엉덩관절의 관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 제가 무릎에 대해서 말했을 때 엉덩관절이 굽히면 굽힐수록 넙다리뼈가 안쪽 돌림되고, 그 다음에 정강뼈가 바깥이나 안쪽으로 돌림됩니다. 그래서 영향이 발까지 영향까지 미친다는 거죠. 이 돌림 운동이. 무릎에 이제 관절 주머니와 보강인대, 그래서 무릎의 섬유성 관절 주머니는 정강 넙다리 관절의 안쪽 구역과 가쪽 구역, 그리고 무릎 넙다리뼈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관절 주머니의 몸쪽 부착 부위와 원쪽 부착 부위는 그림과 같이 점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 보여주고 있고요. 무릎 관절 주머니는 근육, 인대, 근막에 의해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앞 관절 주머니, 무릎의 뼈의 가장 자리와 무릎 힘줄에 부착되고, 네갈렉은 넙다리 네갈렉은 안쪽 무릎 지지띠 섬유들과 가쪽 무릎 지지띠 섬유들에 의해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띠 섬유는 가쪽 넓은 근, 안쪽 넓은 근, 엉덩 정강띠, 그리고 덮고 있는 결합 조직의 확장부입니다. 이 확장부 GGT, 이렇게 여기 있는 GGT, 안쪽 무릎 GGT, 가쪽 무릎 GGT, 그물과 같은 이런 광범위한 섬유들은 넙다리뼈, 정강뼈, 무릎뼈, 넙다리 네갈래근과 무릎 힘줄, 겨딘대들, 반달 연골들의 사이에서 연결시켜줍니다. 무릎 가쪽 관절 주머니. 가쪽 관절 주머니는 가쪽 있는 종아리 쪽의 겨딘대, 가쪽 무릎 지지띠 섬유들, 그리고 엉덩 정강띠에 의해서 보강됩니다. 넙다리 두갈래근, 오금근의 힘줄, 장단지근의 가쪽 갈래에 의한 근육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가쪽 갈래. 무릎의 뒤관절 주머니. 뒤관절 주머니는 빗오금인대, 활골 오금인대에 의해서 보강되고, 뒤관절 주머니인대는 오금근, 장단지근, 뒤넙다리근, 특히 반막근 힘줄의 섬유성 확장 부위에서 좀 더 보강되고, 발꿈치와 달리 무릎은 과다fem에 제한하는 뼈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취약이 있고요. 근육의 인대, 뒤관절 주머니가 과다fem을 제한합니다. 빅오금인대,
비오금인대는 안쪽에 있는 뒤 안쪽 관절 주머니와 반막근 힘줄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가 비오금인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여기가 가쪽이죠. 여기가 안쪽. 그래서 비오금인대의 섬유들은 가쪽과 위쪽 방향으로, 가쪽과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위쪽 방향을 주행하여 가쪽 넓다리뼈 관절 융기에 인접한 관절 주머니와 섞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그래서 비오금인대는 넓다리뼈에 대해서 정각뼈가 가쪽 돌림되면서 무릎이 완전 편들 때 평평하게 당겨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넓다리뼈가 뇌에서 먼저 정강뼈이면 정강뼈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오케이십니다.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 무릎을 펴폈을 때 정강뼈가 가쪽 돌림된다고 했죠? 나사집 돌림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가쪽 돌림되면서 이 비오금인대가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가쪽 돌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제 활오금인대는 여기 있죠. 활오금인대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네, 활오금인대는 종아리뼈 머리에서 시작한 후에 두 개의 가지로 나눠져 있고, 둘 중에 더 크고 더 돌출된 가지는 정강뼈의 뒤 융기 사이 영역에 부착하기 위해서 오근근 힘줄을 가로질러 활처럼 휘게 됩니다. 그래서 활꼬리라고 하고, 더 작은 모양의 일정하지 않은 가지는 가쪽 넓다리뼈 관절 융기의 뒷면과 장단지근의 가쪽 갈래 내에서 묻혀있는 종잡뼈에서 부착됩니다. 그래서 무릎의 뒤 가쪽 관절 주머니, 뒤 가쪽 관절 주머니는 활오금인대, 가쪽 곁인데 오근의 힘줄에 의해서 보강되고, 뿐만 아니라 오근근의 힘줄과 종아리뼈 머리 사이에 부착된 다양한 크기의 오금 종아리 인대는 무릎의 뒤가쪽 영역에서 확실하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무릎의 뒤가쪽 모서에 있는 구조들은 모든 무릎 손상의 약 16%를 관련성으로 연루되며, 손상은 안쪽 곁인대, 앞 십자인대 같은 다른 인대들의 손상과 흔히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 3주라고 해서 안쪽 곁인대, 앞 십자인대, 안쪽 반달연골, 이게 세 개 불행 3주로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따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무릎의 안쪽 관절 주머니. 안쪽 관절 주머니는 무릎 힘줄에서부터 뒤 관절 주머니 안쪽 가장자리에 걸쳐 있으며 그 두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안쪽 관절 주머니는 앞쪽의 3분의 1은 안쪽 무릎 지지띠 섬유들에 의해서 강화된 얇은 근막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쪽 관절 주머니의 중간에서 3분의 1은 안쪽 무릎 지지띠 섬유들의 연속으로 보강되고 있지만, 대체로 안쪽 곁인대의 얕은 섬유들과 깊은 섬유들에 의해서 보강됩니다. 그래서 안쪽 관절 주머니의 뒤쪽 3분의 1은 비교적 두꺼우며 모근 결절에서 시작하여 반막근의 힘줄성 확장부 및 인적 뒤 관절 주머니와 섞입니다. 그래서 안쪽 관절 주머니의 뒤쪽에 있는 3분의 1은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여 일반적으로 뒤 안쪽 관절 주머니라가 자주 언급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뒤빗인대라고도 합니다. 뒤 안쪽 관절 주머니, 넙다리 빗근, 두 정강근, 그다음에 반 힘줄근, 결합된 평평한 힘줄들에 의해서 보강되는데, 이를 거위발 힘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 관절 주머니 뒤쪽에 3분의 2과 관련된 구조들의 무릎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서 문제 한번 볼게요. 무릎의 관절 주머니를 보강하는 인대와 근막 그리고 근육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관절 주머니는 무릎 힘줄, 무릎 지지띠 섬유들, 그다음에 넙다리 네갈래 근육에서 근육의 힘줄로 해서 보강되고, 가쪽 관절 주머니는 가쪽 곁인대, 가쪽 무릎 지지띠 섬유들, 그다음에 엉덩 정강띠, 그래서 근육으로서는 넙다리 두갈래근, 오근근의 힘줄, 장땅지근의 가쪽 갈래, 그다음에 뒤 관절 주머니는 비고흡인대, 활골오금인대 아까 뒤쪽에 있었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근육은 이제 오금근, 장단지근, 그다음에 뒤 덧다리근, 특히 반막근의 힘줄, 그다음에 뒤 가쪽 관절 주머니에서 이제
보강을 제거하는 혈압 조직으로서 활오금인데 가쪽곁인데 오금 종아리인데, 또 근육으로서는 오금근의 힘줄. 그래서 안쪽 관절 주머니는 안쪽 무릎 지지띠 섬유들, 안쪽 곁인데 뒤 안쪽으로 비위해진 섬유들. 그래서 근육으로서는 반막근의 힘줄의 확장부, 넙다리 빗근, 두 정강근, 그다음에 반힘줄근의 힘줄들이 근육으로서 보강하죠. 이제 윤활막과 윤활주머니, 그리고 지방덩이, 그다음에 윤활막은 무릎 관절 주머니의 속면에 윤활막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윤활막은 이렇게 검정으로 이렇게 윤활막, 이렇게. 그래서 해부학적 구성은 무릎의 나선형으로 감긴 형태입니다. 그래서 윤활주머니, 무릎에서 14개나 되는 많은 윤활주머니가 있으며 움직임 동안 마찰력을 발생되는 조직 사이 이음부에 형성되어 있고, 조직 사이에 상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사이 이음부들이 있는 힘줄, 인대, 피부뼈, 관절주머니, 근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그래서 마찰을 발생하는데 마찰에 대해서 마찰을 적게 해서 스트레스를 적게 주면서 무릎의 손상에 대해서 보호하죠. 비록 어떤 윤활주머니는 단순히 윤활막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다른 윤활주머니는 관절주머니의 바깥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 사이 임부에서 과도하고 반복적인 힘들로 요구되는 활동들은 윤활주머니에서 염증에 의해서 윤활주머니염을 유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방덩이, 지방이들은 무릎 관절 주머니에 관계 있고 지방과 윤활에게 움직이는 부위 사이에 마찰력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가장 넓은 지방덩이는 무릎 윗 주머니에 또는 깊은 무릎 아래 주머니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덩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다양한 조직 사이의 인불 사이는 윤활주머니에 인대와 힘줄, 가쪽 곁인대와 넙다리 두 갈래 근의 힘줄 사이는 윤활주머니, 그 다음에 안쪽 곁인대와 거위발, 그다음에 힘줄 사이에 있는 윤활주머니, 거위발은 아까 말했죠. 뒤정강근, 반힘줄근, 그 다음에 넙다리 빗근. 그래서 근육과 관절주머니는 장단진근의 안쪽 갈래와 관절주머니는 안쪽 면 사이에 있는 이름 없는 윤활주머니, 그리고 뼈와 피부 사이에 있는 무릎뼈 아래 모서리와 피부 사이에 있는 무릎 앞 피부 및 주머니, 그 다음에 힘줄과 뼈 사이에는 반막근 힘줄과 정강뼈의 가쪽 관절 융기 사이에는 반막근 주머니, 그 다음에 뼈와 근육, 넙다리뼈와 넙다리 네갈래근, 네갈래근 사이에 있는 무릎이 주머니, 무릎에서 가장 크고요. 여기 이거를 말하겠죠. 그래서 뼈와 인대, 정강뼈와 무릎 힘줄 사이에 있는 깊은 무릎 아래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있겠죠. 깊은 비근육성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무릎 주름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태아 발달 동안 중관엽 조직의 불완전한 제흡수는 주름이라고 알려진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주름은 또는 윤활주름은 윤활막에 있는 주름들로 나타나게 되고, 이 주름은 매우 작아서 인식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또는 너무 커서 무릎 관절의 안쪽 구역과 가쪽 구역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문헌에서는 무릎에 주름이 존재할 가능성은 20에서 70% 넓은 범위로 보고되고 있고, 단지 추측이지만 주름은 무릎의 윤활막을 보호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가장 흔히 설명되는 세 개의 주름은 위주름, 무릎 위주름, 그 다음에 인대 점막이라 불리는 아래주름이 있고, 또 안쪽 주름이라고 세 개의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두드러진 안쪽 주름에는 약 20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름들도 날개인대, 무릎 윤활막, 그리고 관절 속 안쪽 띠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주름의 병리로서는
주름은 자극이나 외상에 의해서 비우해지거나 두꺼워지거나 커지게 되는데 이게 무릎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 주름에 간이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무릎의 안쪽 영역에 흔히 통증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커져 있다면 어떤 안쪽 주름은 피부 밑에서 만져지거나 볼 수도 있습니다. 관절경 또한 관절에서 커진 안쪽 주름은 마주보고 있는 안쪽 넙다리 뼈 관절 융기의 관절면을 마모 가능성이 있고, 안쪽 주름의 염증과 통증은 무릎 힘줄염, 안쪽 반달 연골의 찢어짐 또는 무릎 넙다리 관절 통증에 쉽게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휴식, 항염증성 약물, 물리치료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관절경에서 절제술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내용은 이제 정강 넙다리 관절의 반달 연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